피프티 멤버들을 두고 이들의 사태를 굉장히 관망하고 있는, 아니죠,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 기존 피프티 팬덤이 모여 있었던 커뮤니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상치 않은 이야기들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와 저만의 분석을 하나씩 말씀드려 볼 텐데, 이 피프티 사태, 최근 관련된 내용들이 뉴스 기사를 통해서 많이 쏟아지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눈에 들어온 거는 이런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피프티의 큐피드 내용 속에서도 빌보드 싱글 19주 연속 진입 소식을 알렸습니다. 참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을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소속사와 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그룹 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는요, 이렇게 시끄럽고 어지럽고 참 황당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 19주나 연속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19주 연속 진입. 이게 말이 연속 진입이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조금만 빌보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난 2일 공개된 이 미국 빌보드 최신 차트에 따르면요, 큐피드가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서 지난주보다는 5계단 떨어진 29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큐피드는 이 차트에서 K-POP 걸그룹 최장기 진입 기록을 매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곡은 글로벌 탑 200에서 18위까지 올라 20주 연속 진입에 성공을 하기도 했죠. 그러니 지금 이 피프티 멤버들 얼마나 속이 타고 애가 타고 참 환장할 만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태를 만든 주 원인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바로 당사자들인 본인들에게 다 있다라는 거죠. 이 대중들의 반응이 차갑다라고 거기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속상해하기보단 본인들이 이 사태를 만들어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참 피프티의 모양새가 많이 안타깝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바로 8월 9일 조정 날짜가 확정이 됐죠.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도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극적 합의를 이루겠나, 과연 이게 가능하겠나,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추측의 난무에 하나의 잣대를 올리기도 했죠. 그만큼 피프티와 이 전홍준 대표님의 극적 타결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이야기가 여전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조정이 성립이 된다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문제는 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입니다. 그럼 다시 재판으로 돌아가게 되거나 법원이 특정 조건을 제시해서 강제 조정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문제는 한쪽에서 누구라도 거부를 하게 된다면 다시 재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 사태가 특히 8월 9일 날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피프티 과연 오는 9일 날 이 조정 시도가 있는데 비공개 중에 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공개 중에 열리는 이 피프티 결론은 합의 가능성이 낮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제가 먼저 한번 또 말씀드려보자면, 양측의 합의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바로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 피프티 멤버들 자체가 사실 이진호 유튜버도 말을 했다시피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 회부를 결정을 내린 것이다. 쉽게 말해서 서로가 서로 간의 합의점을 위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에서 그냥 단독으로 판단을 해서 이런 조정 기일이 잡혔을 뿐, 그 이전까지 그 어떤 협의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 어떠한 협의에 관련된 연락조차 양측이 주고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멤버의 부모님들 역시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우리가 승소할 거다 라는 자신감이 어마무시하게 높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이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지만, 제가 홍지윤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이들이 잘했다, 이들이 맞다 라는 걸 논하기 이전에 소속사와 가수 간의 신뢰관계가 이미 다 박살이 났다 라는 판단이 재판부에서 내려지게 된다면 이 가처분 신청 결과를 인용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 그냥 갈라서는 게 낫겠다
라고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이 공판 조정 기일날 과연 누가 등장할 거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피프티 소송 9일 조정기일은 확정이 됐는데 정말 당사자가 직접 만나게 될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쭉 보면은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양측에서 당사자들이 원래는 나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첫 신문기일에서도 이 변호 대리인이 나왔다시피 이 조정회부 같은 경우는 당사자들도 나와야 하는 만큼 변호 대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나와야 하지만 피프티 멤버들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겠죠. 그렇다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이들의 부모님들이 출두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이미 거기에서부터 협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당사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전홍준 대표님인데 이 멤버들 중에 누구도 나오지 않는다면, 부모님들만이 나온다면 이 신뢰관계가 안 그래도 바닥을 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에 누구라도 당사자가 출두를 해야 그래도 대표님이 볼 때는 뭔가 협의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현실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굉장히 거리감이 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사실 이런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모님들은요, 이렇게 자신들의 자녀들의 피프티 멤버들의 정말 엄청난 양의 상표권 출원을 했습니다. 사실 이 어트랙트 주식회사가 아니라 피프티라는 한글 그룹명을요, 이미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이름으로 상표권을 모조리 출원했고, 이게 개수가 보이십니까?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얼추 봐도 10개는 돼요. 이런 엄청난 대량의 지금 상표권을 출원한 것이 바로 이 피프티 멤버들의 부모님들 되겠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게 대중들이 바라볼 때도, 전홍준 대표님이 바라볼 때도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상표권을 대표님 몰래, 소속사 몰래 뒤에서 엄청나게 출원을 한 부모님들과 전홍준 대표님이 만나서 협의를 본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표권 출원과 연결 지어서 지금 피프티 멤버들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은 피프티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 피프티 멤버들 아무리 봐도 전홍준 대표님에게 돌아갈 의지나 생각이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왜 이러는 걸까? 그렇다면 이 멤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걸까? 안성일 대표와 함께 하려는 걸까? 아니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샘솟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안성일 대표와 이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피프티 멤버들의 방향성보다 이쯤 되면 전홍준 대표님의 말도 한 번은 들어볼 법한데, 아무리 가스라이팅이 심하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전홍준 대표님과 척을 둘 수가 있을까? 만약 안성일 대표와 손을 잡지 않는다면 이 피프티 멤버들은 은퇴를 하려는 걸까? 제가 볼 때는요, 은퇴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면 이 빌보드 차트에 진입된다라는 건요, 우리나라 전체 가수를 통틀어서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가능할까 말까 할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쾌거입니다. 정말 대기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대기록을 세운 당사자들이 지금 막 뜨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은퇴를 하겠냐? 라는 반응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되짚어 볼게요. 아니, 이들은 전홍준 대표님에게도 돌아가지 않고 그렇다고 안성일 대표와 손을 잡는 것도 아니라면 과연 이 피프티 멤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혹자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결국엔 독자 활동을 하려는 게 아니냐, 독립을 하려는 게 아니냐, 안성일 대표도 아니고 전홍준 대표님도 아닌 그냥 독립 활동을 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상표권을 저렇게 많이 출원한 사례는요, 안성일 대표와 지금
피프티 멤버의 이전 사례라고 논란이 일고 있는 손승연 씨의 경우에도 저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피프티 멤버들의 부모님처럼 막 상표권을 출원한 사례가 없단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전홍준 대표님과도 연락을 하지 않고 안성희 대표와도 만약 담을 쌓게 된다면 이들이 은퇴를 하겠냐라는 겁니다. 분명히 뭔가 활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대중들의 차가운 시선과 국내 실정상 활동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더 있냐? 그렇다고 해외 활동은 하기가 쉬우냐? 해외 활동하기 쉬울까요? 불가능하죠? 이미 어트랙트 소속사에서 전홍준 대표님이 미국, 영국, 중국, 일본 피프티 멤버의 큐피드라는 노래를 알 법한 굵직굵직한 해외 국가에는 이미 다 영문으로 상표권을 출원했습니다. 그러니 피프티 멤버들은 해외 활동을 하려면 피프티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죠? 해외 활동도 안 되고 국내 활동도 눈치가 보이지만 상표권 출원은 이미 이만큼 했습니다. 자,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피프티 멤버들 방송가에서 손절됐다, 은퇴한다라는 말이 많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 멤버들이 활동을 재개한다고 했을 때 전홍준 대표님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손해배상 청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소송은요, 앞선 사례였던 손승연 씨도 전 소속사와 이미 그 소송전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예로 들어드렸던 홍지윤 씨 역시 소송전이 이미 진행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감수하겠다라고 각오를 한다면 이 멤버들 해외에서 활동할까요? 아니면 은퇴할까요? 국내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이 멤버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심심치 않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멤버들이 저만큼 많은 상표권을 출원했다라는 시점에서 이미 독자 활동을 작정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건 이 멤버들은요, 이렇게 부모님들의 이름으로 많은 상표권을 출원한 것에 대해서 그냥 부모님들이 출원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을 뿐, 멤버들 당사자들이 직접 공식적인 입장문을 추가로 제대로 팩트 있게 설득력 있게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피프티 멤버들이 전홍준 대표님과의 소송전을 각오하고 나아가서는 우리는 안성희 대표하고도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고 독자 활동을 하게 된다면요, 과연 방송사에서 이들을 섭외하지 않을까요?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프티 멤버들은 빌보드 차트에서 엄청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아무리 해외에서 활동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요즘엔 어떤 플랫폼이 있죠?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물론 어트랙트사와 담을 쌓게 된다면 지금 현재는 어트랙트사의 피프티 멤버들 영상에 대한 소유권은 소속사에 있겠지만 이들이 독자적으로 나와서 회사를 차리고 큐피드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며 만약 자신들의 유튜브를 새로 개설하고 독립적인 회사를 설립하여 만약 활동을 해 나간다면 이거 막을 길이 전홍준 대표님은 소송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마치 닭 쫓던 개가 지붕을 쳐다본다, 이런 말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그 결정적인 근거가 바로 이 부모님들의 이름으로 출원되어 있는 피프티 상표권 때문이다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쯤에서 보면 안성희 대표도 굉장히 오리무중해진 상태죠. 피프티 멤버들이 만약 이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모르겠습니다. 이것까지도 내막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게 결론이 난다면 안성희 대표의 소송전에서 과연 유리해지는 점이 있을까요? 봐라, 피프티 멤버들 가처분 신청 인용내고 나서도 나하고 계약 안 한단다, 독립회사 세우고 독자 활동한단다, 이렇게 만약 흘러가게 된다면 안성희 대표는 전홍준 대표님이 주장한 혐의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반박할 거리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피프티 멤버들의 현재 앞으로의 활동 추이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만약 멤버들이 될 수 있는 핑계가 딱 하나 존재한다라고 해요. 그건 무엇이냐?
전홍준 대표님의 사정도 이해가 되지만 우리는 실제 정산 문제 그리고 스케줄, 건강관리 문제에서 이미 신뢰도를 잃었다. 두 번째, 나아가선 안성일 대표와의 관계성 역시 많은 국민분들이 우려하고 있고 우리들 입장에서도 미심쩍은 부분도 존재하며 우리는 안성일 대표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안성일 대표의 더기버스와의 계약은 전혀 진행하지 않겠다. 그렇게 된다면 피프티 멤버들은 뭐 은퇴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회사 세워서 활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실질적으로 얼마나 활동을 잘할 수 있을지는 글쎄요, 고개가 갸웃되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 속에선 독립적인 활동을 해나가고 부모님들이 상표권 출원도 이렇게 많이 한 이상 충분히 부모님들의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이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한다면 정말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는데,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자체는 사실 전홍준 대표님과 그 어떤 협의, 그 어떤 커넥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대로 실제로 피프티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해 나간다 하더라도요, 국민들의 오랜 사랑 받을 수 있을까요? 전홍준 대표님의 피땀 어려 있는 이 결과를 무참히 짓밟고 안성일 대표도 굉장히 멍해지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서 피프티 멤버들이 정말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게 된다면 이거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가 쏟아지게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갈 때까지 갔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피프티 사태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결과마저도 이제 이번 달 안에 대부분 윤곽을 드러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언론사에서 바라보고 가요계에서 바라보는 피프티 사태 여전히 안타깝고 여전히 속이 상합니다. 둘 다 빌보드의 영광을 얻은 걸그룹이었지만 뉴진스와 피프티의 결실은 너무나도 달랐는데요. K-POP 걸그룹 최초로 3곡 이상 차트에 동시 진입된, 하지만 이런 최초 기록을 피프티 역시 뉴진스 못지않게 세웠습니다만 이 큐피드라는 노래는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빌보드에서는 뉴진스와 피프티 모두가 굉장히 흥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만 전혀 다른 행보를 걷는 두 걸그룹이 되고 말았죠. 중소도를 기적으로 불리웠던 피프티는 여전히 소속사와의 분쟁 중에 여전히 묵묵부답,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소속사 어트랙트, 즉 전홍준 대표님과의 극적 타결을 또 기대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반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아주 복잡하고 머리 아픈 상태인데요. 이 가운데 이 안성희 씨와 손승연 씨 계속하여 회자가 되고 있고 최근 두 사람의 충격적인 근황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안성희 대표는 배후의 당사자로 지목이 됐고 손승연 씨는 피프티 사례의 선례로서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죠. 두 사람 다 이 부분을 부정했지만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증거들이 이 두 사람의 의견을 사실이 아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황 속에 안성일 대표는 또 다른 충격 근황을 전달했습니다. 안성일, 피프티 3명을 캐스팅했다? 사실이 아니다.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일 뿐이었다. 뭐 이러한 말을 해요. 최근 이진호 유튜버가 공개한 이 피프티 연습생 선발 과정에서의 촬영 영상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이 연예 대통령 이진호 유튜브에는 이러한 말이 올라왔습니다. 서면기사, 보도자료 배포 등을 돕는 외국 홍보대 행사를 두고서 4월 6일 날 더기버스 직원 김 씨와 이 씨가 대화를 했다라고 말을 해요. 중간에 소속사가 바뀌면 그때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대요 라는 말에 주목을 했다고 합니다. 어트랙트는 7년 표준 계약을 진행했는데 이때가 딱 6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6년 6개월 동안 소속사가 바뀔 문제가 없는데 더기버스 직원은 소속사가 바뀐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말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직 6년 6개월 동안 소속사가 바뀔 문제가 없음에도 이미 더기버스의 직원은 소속사가 바뀌는 걸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2023년 1월 어트랙트 측에 해외 홍보대회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단기적으로 이 회사를 써보자고 해서 어트랙트 측이 확정, 컨펌을 내린다. 전부 다 어트랙트 측에서 집행해서 돈을 낸 것이다. 적어도 재계약을 하려면 어트랙트에게 알려야 하는데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 쉽게 말해서 더기버스의 직원들이 나눈 이 온라인 대행사와 나눈 대화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에게 전혀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돈은 어트랙트가 냈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어트랙트 직원끼리 나눠도 이상한 대화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직 6년 6개월이란 전속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시점인데 뭐 전속계약이라기보단 대행사와의 계약이겠죠? 그런데 4월 달부터 이미 더기버스 직원들은 계약한 지 아직 6년 6개월이 남은 시점에서도 이미 소속사가 변경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월부터 이미 멤버들을 데려가려고 준비한 것이 아니냐라는 어트랙트 측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성희 대표가 황당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기사가 나간 것까지는 좋다고 말을 했다. 하지만 적어도 본인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그대로 나가면서 더기버스와 직원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관련 내용을 신중하게 다뤄달라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과연 뭐가 맞는 걸까요? 안성희 대표는 쉽게 말해서 더기버스의 직원들이 어트랙트 측도 모르고 있었던, 심지어 계약 기간이 수년간 남아있는 시점에서 이미 광고 대행사에게 소속사 바뀔 수도 있다라는 말을 이미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 확인을 안 했다. 확인도 안 됐는데 그 내용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황당하죠. 그러면서 안성희 씨가 이 피프티 멤버 3명을 캐스팅했다라고 언급한 사실에 대해서도 안성희 대표가 멤버 4명 중에 3명을 본인이 발탁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렇게 친다면 제3자 입장에서 멤버 4명 중에 대다수를 선별한 안성희 대표가 실질적인 CEO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합류하기 이전부터 연습생 대부분을 확보를 해둔 상황이었다. 7명에서 13명까지 연습생들이 있었는데 월간 평가를 통해 계속 그 숫자를 줄여가며 최종 4명이 남은 거다. 그러면서 신인개발팀 본부장 추천으로 합류를 했고 이거는 더기버스의 추천이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3명의 멤버 키나, 시오, 세나라는 멤버는 전홍준 대표가 직접 선택한 3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의문점이 생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멤버 4명 중에 3명을 캐스팅했다라고 밝혔던 안성일 대표의 말과는 다르게 월말 평가 때 한 명의 심사위원으로 합류했을 뿐 심사위원으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존재했었던 상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안성희 대표의 말을 정리해보면 어떻죠? 지금 이 캐스팅 멤버 4명 중에 내가 3명을 발굴했다 라는 말도 사실이 아니고 자신의 직원들이 이미 어트랙트 측도 알지 못하는 온라인 광고 대행사와의 대화가 이미 오고 갔었고 계약 기간이 한참 남아있는 시점에서 피프티 멤버들의 소속사가 바뀔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 확인도 안 된 내용이다.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안성희 대표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참 얼마나 황당무계한 소리입니까? 이거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딱 보시기에도 대략적으로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안성희 대표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건지 나와 있는 팩트만 와서 보면 참 황당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안성희 대표와 손승현 씨, 특히 손승현 씨의 경우 최신 근황이 아주 엉망입니다. 최근에 피프티 사태의 원조 논란에 휩싸였던 손승현 씨가 뮤지컬 배우 최재림과 열애를 하는 게 아니냐 열애설이 잠깐 났어요. 둘 사정에 매우 밝은 한 핵심 관계자가 두 사람이 열애 중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이 손승현 씨가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기도 이전에 최재림 배우가 열애설을 부인했죠. 굉장히 강력하게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손승현 씨 그만큼 뮤지컬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안성희 대표와 손승현 씨
두 사람 다 피프티 사태에 대한 이야기들 전부 다 전면 부인을 해놓고 조용히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공식 입장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최근 아시다시피 손승현 씨가 이 안성희 대표에 대해서 오빠 대표라고 말을 했으며 민망한 뮤지컬 자화자찬에 대한 비판 기사가 올라올 정도로 이 두 사람에 대한 언론사의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이 오빠 대표라는 단어가 아시다시피 디스패치에서 공개한 이 손승현 씨가 직접 적었던 글에서 발췌한 내용이죠. 안성일 오빠 대표에게 갔다. 쭉 보면은 이 당시 때 안성일 대표에게 제일 고생 많이 하는 안성일 오빠 대표님이라고 말을 하게 됐고, 이 안성일 대표 역시 항상 우리는 이제 시작이다 라며 다짐했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니 등등등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이야기가 많은 대중들에게 비판을 받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안성일 대표와 손승현 씨의 연결고리가 이미 피프티처럼 이전부터 존재했었다 라고 주장하는 많은 의견들에 대해 손승현 씨는 절대 부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정을 또 한 번 부정하는 전 소속사인 포춘 소속사의 이진영 대표님이 울분을 토하면서 하소연을 했죠. 손승현의 주장은 전부 다 거짓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성일 대표와 손승현 씨가 이미 그 이전부터 관련이 있었다. 이미 안성일 대표의 직원이 손승현 씨와 여러 일정을 함께 했었다라는 증거도 이 디스패치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리 친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소속사의 가수가 대표에게 오빠라고 할 수 있냐. 오빠는 오빠고 대표님이면 대표님이지 안성일 오빠 대표님이라고 말을 하는 것부터가 이 두 사람이 모종의 관계가 아니냐. 그런 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모종의 관계라는 건 이미 그만큼 친분이 깊었다라는 거죠. 물론 손승현 씨가 자신의 인터뷰 중에 안성희 대표가 자신이 힘들 때 많이 도와줬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 시기에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때 이미 전 소속사와의 해결이 되지도 않은 상황 속에 안성희 대표의 직원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 등이 공개가 됐고 그만큼 차후에 안성희 대표님이 아니라 안성희 오빠 대표님이라고 지칭했던 손승현 씨의 속내 자체가 이 많은 대중들에게 그 이전부터 깊은 연관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쏟아내게 만든 주 원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이 더기버스, 안성희 대표, 손승현, 포춘 분쟁에 전혀 개입 안 했다. 이런 이야기만을 강력하게 주장했었던 손승현 씨가 최근 행보가 어떤지 아십니까? 참 황당합니다. 손승현, 소속사 분쟁 뒤에는 안성일이 있었다? 추가 정황의 논란.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렸죠? 이 손승현 씨가 직원과 함께 대동했었던 영상과 사진들이 모조리 공개가 되면서 그 시기에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어떤 제대로 된 팩트와 입장문도 내놓지 못하던 손승현 씨는 황당하게도 추가 해명 없이 뮤지컬의 홍보에만 힘을 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도 얼마나 많은 대중들이 손승현 씨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봤겠습니까? 혹시라도 이러한 입장문에 대하여 자신이 어떠한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까. 하지만 결론은 어땠죠? 그 어떤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출연하고 있는 뮤지컬을 홍보하기에 급급했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많은 댓글을 통해서 손승현 씨의 뮤지컬을 보이콧하겠다. 손승현 이때까지 팬이었는데 나는 오늘부터 팬을 하지 않겠다. 일반 대중부터요. 손승현 씨를 응원하는 팬들까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손승현 씨 입장에서는 사실 제대로 된 입장문 또는 여기에 대한 팩트 제공, 나아가선 사과 또는 해명 그 무엇이라도 존재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렇게 그냥 아무 일 없었다라는 듯이 뮤지컬만을 홍보하는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분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 결과 많은 비판 댓글을 받던 손승현 씨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결국 SNS를 비공개 전환했습니다. 기사를 보면 가수 손승현이 SNS,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손승연은 8월 3일 인스타그램에 자신이 출연하는 뮤지컬 멤피스 캐스트 스케줄표를 공개했다. 논란 속에서도 홍보에 나서 화제를 모은 가운데 바로 오늘 오전 4일날 손승연 인스타그램은 비공개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손승연은 전 소속사 뒤통수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와 분쟁 중인 가운데 이들의 행보가 손승연의 과거 행보와 비슷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손승연은 피프티피프티 사태의 배우로 지목된 안성희 대표의 더기버스 소속이다. 손승연은 과거 안성희 대표와 음악 작업으로 인연을 맺었고 당시 소속사의 계약 해지를 요구, 법적 분쟁을 벌인 바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손승연 측은 보도된 가수 손승연 관련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일부 내용만 과장하고 중요한 결론 부분을 숨겨 당사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 해당 사항에 대해 당사 안성희 대표의 어떠한 개입도 없었으며 현재 피프티피프티의 상황과도 전혀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린다. 하지만 SNS를 비공개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결국 도망간 게 아니냐, 꼬리를 감추고 숨었다, 더 많은 비판만이 쏟아지고 있을 뿐입니다. 항상 그렇죠. 자신이 정말 당당하다면, 팩트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공개하고 해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 학폭 논란 또는 주호민 씨의 특수교사 고소 사태, 많은 논란거리들의 방향성을 보면요,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하고 해명을 한다 해도 그 안에 거짓말이 존재하며 나아가선 결국 이들은 잠수를 타게 됩니다. 도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 차후에 그 사건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어김없이 그들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손승연 씨 역시, 그리고 이 안성희 대표 역시 지금의 행보, 흐름, 글쎄요, 결코 좋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확실한 팩트를 가지고 대중들 앞에 서지 않으면 이 끊임없는 비판 계속해서 쏟아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